안녕하세요. 진소리 쓴소리의 김원호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만 마음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오늘은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12월 29일에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참사로 희생당하신 분들께 조의를 표하면서 그 유가족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CR재단은 진소리 쓴소리 11회 차에서 헌법재판관 1명과 내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제비뽑기로 선출하고 추천하여 임명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를 당리당략이 아닌 법리로 수습해 나가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31일에 전격적으로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1명을 보류하는 돌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1명씩 임명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와 생각이 같으나 나머지 1명을 임명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1명을 제비뽑기라도 해서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를 완성하자는 거였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1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방식을 취했으니까요. 참으로 기회주의자 같은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료 생활을 오래 하면 그렇게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만 저는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고위 공무원 명단에 속한 분들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최상목 권한대행 못지않은 명예가 있을 테니까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편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1994년에 국회 목소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는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2명, 야당인 민주당이 1명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의 몫인 신창원 헌법재판관과 김문희 헌법재판관을, 민주당의 몫인 조승영 헌법재판관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심지어 김문희 헌법재판관은 중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다수당에서 선출하려 한 것이 이번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례에 따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민주당 2, 국민의힘 1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의 연임을 민주당이 부결시켰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힘이 보이콧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종석 헌재소장과 김기영, 이영짓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구인체제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못했던 것인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일이 더 꼬였던 거죠.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이후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전임자인 추경호 원내대표의 합의를 깼던 거죠.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명분은 2017년에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제공했고요. 정치인들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존재라고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 운영이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압박해서 헌법재판소를 구인 체제로 완성할 힘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이 헌법대로 일처리를 하면서도 정치에서의 타협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또 아름다운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는 거지요. 민주당으로서는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시작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었고 국민의힘에게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버티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그대로 임명하겠다고 울음장을 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보류하는 꼼수가 아니라 양당의 합의를 도출해서 3명을 임명할 수 있는 묘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이 이른 시일 내에 신중하면서도 지혜로운 평결에 이르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혼란해진 국정도 빨리 안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여기서 더 분열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금의 우리 정치권이 너무 흥분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너무 조급하며 국민의힘은 너무 시대착오라는 생각입니다. 만일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한동훈 대표와 함께 비상계엄의 해제를 결의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면 똥볼 비상계엄은 해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막을 수 있는 명분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뜻도 아닙니다. 저의 엉뚱한 생각대로 일이 진행됐다면 12월 3일부터 12월 14일 사이에 양당이 타협을 통해 정치를 정상으로 복원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피력해 볼 뿐입니다. 지금처럼 양당이 마주 달리는 동안 우리 경제가 입는 손실은 얼마나 크고 우리 씨알들이 당하는 고통은 또 얼마나 큽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손실 외에도 경제적인 신인도 추락으로 발생하는 중장기적인 손실 또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1953년에 끝난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땀 흘려 쌓아온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국격의 손실은 또 얼마이겠습니까? 정치 본인이 가져온 사회 활력의 저하로 인해 둔화한 생산성을 다시 회복하는 데 드는 시간 비용은 말로 할 수 없는 정도랍니다.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인한 비용 손실은 숫자로 계산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게 국헌을 물랑케 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이 국헌을 물랑케 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의 미수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조선의 왕처럼 떠받들고 추종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또한 내란죄의 미수범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란 미수의 공범이란 뜻입니다. 민주당의 지도부에도 권면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한다고 일이 더 빨리 풀리지는 않습니다. 가을 햇볕이 있어야 알곡이 익듯이 모든 일에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는 이미 실패했으니 조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제2의 비상계엄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파면을 당할 뿐입니다. 창피해서 해외로 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윤석열을 체포한다고 형사소송법을 하전인수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려 들면 들수록 자칭 보수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결집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그런 어떤 빌미도 주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윤석열이 일으킨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날까를 생각하면서 정치에 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생각하고 판단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수사관을 보낸 오동훈 공수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 못지않은 기회주의자가 아닌가 합니다. 여론과 대중이 아무리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한 나라의 공수처장이라면 또한 권한대행이라면 대중의 요구를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식물인간입니다. 그를 체포해서 망신을 준다고 해서 나라에 득이 되는 것도 없고 민주당에 득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에서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느 한쪽은 환희할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통곡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론은 둘로 쪼개질 것이고 앞으로는 서로를 철천지 원수처럼 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게 될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에는 디트리 보네포 목사를 죽음으로 이끈 히틀러의 제3제국처럼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게 됩니다. 무릇 정치인이라면 반면교사를 잘해야 합니다. 과거의 일로부터 오늘의 교훈을 얻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검찰을 시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음으로 인해 득을 보았는지 실을 보았는지를 지금의 시점에서 민주당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포고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자극해서 그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한 공당으로 발전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진소리 쓴소리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올라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CR재단의 제작진들은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나날이 건강하시고 편안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CR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